네, 화이트박스 테스팅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스테이트먼트 커버리지, 그 다음에 디시전 커버리지, 컨디션 커버리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테이트먼트 커버리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네, 일단 어떤 절차적인 언어로 쓰여진 프로그램들은 결국 문장들의 시퀀스로 이제 구성되겠죠. 그래서 그런 문장들에는 그 선언문 같은 경우, 이제 뭐 샵 디파인이라든지 어떤 타입 선언하기 위해서 int 이런 문장들이 있죠. 이런 문장들은 다 선언문이라고 우리 보통 부르죠. 이런 문장들과 그 다음에 그 실행문, 그러니까 뭐 assignment라든지 if문, while문 같은 그런 실행문들로 이제 구성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절차적 언어로 쓰여진 프로그램들은 기본적으로 문장들의 시퀀스로 구성된다. 그래서 거기에는 선언문과 실행문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문장 커버리지, 스테이트먼트 커버리지를 고려할 때 스테이트먼트 커버리지는 개별 문장들을 다 고려하다 보니까 그것이 어떤 때는 너무 제어 흐름 그래프를 복잡하게 만들 수가 있어서 그걸 좀 더 간단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보통 이제 베이직 블럭이라고 하는 걸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베이직 블럭이라고 하는 것은 연속된 문장들의 시퀀스인데 이런 연속된 문장들의 시퀀스에 어떤 조건을 만족하냐면 엔트리 포인트가 정확하게 하나고 엑시트 포인트가 정확하게 하나인 그러한 연속된 문장들의 집합 또는 연속된 문장들의 시퀀스를 베이직 블럭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문장들이 쭉 나타나는데 이러한 문장들을 이제 엔트리 포인트가 하나이고 엑시트 포인트가 하나인 최대 크기의 그 문장들의 시퀀스를 베이직 블럭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엔트리 포인트가 하나다라는 얘기는 여기 제어 시작하는 쪽으로 뭐 제어가 이렇게 하나가 들어오거나 또 뭐 두 개 들어오는 건 관계없어요. 또는 여러 개 들어오는 건 관계없는데 제어 진입점 딱 하나라는 거죠. 달리 말하면 여기 진행하다가 중간으로 제어가 진입하거나 이런 형태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형태가 있으면 만약에 문장들이 쭉 진행하다가 여기서 시작했어요. 근데 중간에서 어떤 제어가 여기서 또 다시 진입한다라고 하면 현재 여기까지가 여기까지가 하나의 베이직 블럭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장들이 쭉 진행하는데 제어 시작되는 진입점이 엔트리 포인트가 하나라는 거죠. 중간에 들어오는 경우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엑시트 포인트도 하나야 된다. 그래서 문장들이 쭉 진행할 때 여기 종단점에서 뭐 이렇게 제어가 갈라질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이제 여기 엑시트 포인트인데 이렇게 돼야지 중간에서 이렇게 빠져나가거나 그런 경우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연속된 문장들의 시퀀스를 베이직 블럭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전에 표현했었는데 PR, 그래서 프로그램 P, 어떤 리퀘어먼트 R을 만족해야 되는 어떤 리퀘어먼트 R을 따르는 프로그램 P를 이렇게 PR로 표현해서 나타냅니다. 네, 프로그램 P에 대해서 테스트 T의 스테이트먼트 커버리지는 다음과 같은 수식에 의해서 계산된다는 거죠. 여기서 SE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전체 문장들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전체 문장들의 개수고 SI는 unreachable statement, 즉 도달 불가능한 문장들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도달 불가능한 문장들을 빼는 거죠. 앞서서도 얘기했던 대로 feasibility, infeasibility 뭐 그런 두 번째 시간에 얘기했었죠. adequacy 충분성을 따질 때 feasible한 스테이트먼트만 고려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feasible한 스테이트먼트는 그러니까 infeasible한 스테이트먼트는 어떤 특성이 있다고 했어요. 인풋 도메인에서 테스트 대상이 된 프로그램의 인풋 도메인에서 어떠한 데이터를 가지고도 테스트 케이스를 가지고도 절대 도달 불가능한 즉 커버되지 않는 문장들을
또는 커버되지 않는 엘리먼트를 인피저블 엘리먼트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을 에디쿼시 계산을 할 때 뺀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SE가 전체 문장들의 개수고 SI는 그런 인피저블한 문장들 빼는 거죠. 즉 unreachable statement를 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테스트 케이스를 가지고도 어떤 테스트 데이터를 가지고도 절대 도달할 수 없는 그런 문장을 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분의 SC, 즉 커버된 문장들의 수를 가지고 스테이트먼트 커버리지를 계산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그럴 때 그 스테이트먼트 커버리지 T의 스테이트먼트 커버리지 값이 1이다 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 테스트 T는 스테이트먼트 커버리지 크라이테리언 관점에서 충분하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네, 블록 커버리지는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베이직 블록들, 그 베이직 블록을 가지고 그 커버리지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베이직 블록이라고 하는 것은 연속된 문장들의 시퀀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하나의 제어 진입점과 하나의 제어 진출점을 갖는 연속된 문장들의 그 시퀀스를 베이직 블록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블록으로 프로그램의 제어 흐름을 그 블록들의 그 제어 흐름으로 표현했다고 할 때 그런 상황에서 그 블록 커버리지는 다음과 같이 계산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BE는 그 프로그램에서의 그 전체 블록들의 수가 되겠고 BI는 마찬가지로 조달 불가능한 블록이 되겠고 그다음 BC는 커버된 블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그 이 블록 커버리지 테스트 T의 블록 커버리지 값이 1이라고 하면은 테스트 T는 블록 커버리지 기준 관점에서 충분하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예제 코드를 가지고 우리가 그 스테이트먼트 커버리지를 계산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죠. 다음과 같은 코드가 주어졌어요. 여기서는 그 XY를 선언하고 G를 선언하고 그 다음에 XY를 입력받고 G를 초기화했어요. 그래서 X가 0보다 작고 Y도 0보다 작으면 6번 문장 X제곱을 G에 할당하고 그 다음에 7번 문장 Y가 0보다 크거나 같으냐 조건을 따져봐서 그러면 만족하면 7B를 실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벗어나서 10번을 실행하고 끝내게 되겠죠. 또는 프로그램이 여기서 X가 0보다 작고 Y가 0보다 작으면 6번으로 갔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9번으로 가서 9번 즉 X 세제곱을 G에 어사인하고 그 다음 10번을 수행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관계가 이제 형성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커버리지 도메인은 이렇게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7B번, 9번, 10번 그렇게 문장들이 커버리지 도메인에 속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begin이라든지 end라든지 그 다음에 이 중간에 8번 문장 같이 이렇게 그 중괄호 이런 문장들 같은 경우는 커버리지 도메인에서 달리 빠진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테스트 데이터가 T1은 X가 마이너스 1, Y가 마이너스 1, T2는 X가 1, Y가 1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테스트 데이터가 주어졌다고 하면 T1을 통해서 즉 X가 마이너스 1, Y가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시작해서 2번 실행하게 되고 3번 실행하고 4번 실행하고 5번에서 조건 따지고 5번도 실행하고 이 조건이 만족하죠. 그러니까 6번을 실행하고 그 다음에 7번을 그러니까 Y가 0보다 큰지 따져봐야 되니까 7번도 실행하게 되죠. 그 다음에 거기서 만족 못하니까 벗어나서 10번을 실행하게 되죠. 그래서 얘는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10번을 실행하게 되어 있고요. T2 데이터는 얘가 X가 1, Y가 1이니까 이게 2번, 3번, 4번 실행하고 이제 5번에서 X가 0보다 작고 Y가 0보다 작으냐 따져봐야 되니까 5번까지 실행해요. 그래서 만족 못하니까 어디로 가죠? 9번으로 이제 점프하게 되죠. 그래서 else를 실행하고 else 파트 실행한 다음에 10번 실행하니까
2번, 3번, 4번, 5번, 9번, 10번을 실행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그 실행된 문장들을 이제 보면 여기 전체 문장의 개수는 9개예요. 여기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그래서 9개가 되어 있고 그 중에서 그 unreachable 코드가 있죠. 도달 불가능한 코드가 어떤 거예요? 7B가 unreachable 코드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unreachable 코드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state 테스트 케이스 T1과 T2를 통해서 커버된 문장을 따져보니까 2번 커버됐죠. 3번 커버됐죠. 4번, 5번, 6번, 7번, 그 다음에 9번, 10번이 커버됐어요. 그래서 커버된 문장의 개수는 8개입니다. 따라서 스테이트먼트 커버리지는 그 계산식에 의해서 1로 이제 계산되겠죠. 따라서 이 테스트 셋 T1은 이 프로그램 P에 대한 테스트 셋 T1은 이 스테이트먼트 커버리지 기준에서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때 7B는 코드는 unreachable 코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블록 커버리지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죠. 앞에 그 제어 흐름 그래프를 이제 베이직 블록을 가지고 다시 재작성해 봤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시면 인티저 xy, 인티저 z, 그다음에 xy를 입력받고 if문 이렇게 연속된 그러니까 2번 문장, 3번 문장, 4번, 5번 문장을 하나의 베이직 블록 1번으로 완성했죠. 구현했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는 실제로 이쪽으로 제어가 나가고 이쪽으로 나가는 것 같아도 제어 진출점은 얘예요. 얘 하나가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조건을 만족하면 이리로,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이리로 가니까 여기서 그 진출점은 여기 하나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 얘는 조건 참이면 g는 x제곱이 이제 제어 진입점이 되는 거고 그 다음 그 사이에서는 제어가 갈라지거나 하지 않으니까 연속해서 이제 if문 따지게 되겠죠. 그래서 if문에서도 다시 조건이 참이면 내려오고 아니면은 반대로 다른 곳으로 제어가 이동하니까 여기가 제어 진출점이 돼서 여기 두 개의 문장이 또 하나의 페이지 블럭이 되겠고요. 여기서 조건이 참이면 얘를 실행하고 그래서 끝나면은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로 보면은 제어가 5번 블록으로 가는 게 잘 안 보이지만 소스 코드를 보면 여기 실행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리로 가게 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1번에서 false의 경우는 여기 4번 블럭으로 오죠. 즉 여기서 else 파트면 이리로 오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얘를 실행하고 나면 그 다음에 출력을 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2번에서도 여기 else, if 조건을 따져서 그것이 만족 못하면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 else 이쪽으로는 안 오죠. 그림에서 보면은 잘 모르겠지만 소스 코드를 보면은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 조건을 만족 못하면 곧바로 이제 출력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앞에 스테이트먼트를 기반으로 컨트롤 플로우 그래프 그렸던 것을 베이직 블록을 가지고도 이렇게 컨트롤 플로우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전체 베이직 블록은 5개의 베이직 블록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서 커버리지 도메인은 1, 2, 3, 4, 5 베이직 블록 넘버가 되겠고요. 그런 상황에서 테스트 T2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거기서 세부적으로 T1, T2, T3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T1을 가지고 테스팅을 하면 X가 마이너스 1, Y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1번 블럭이 커버되고 X가 0, 잠깐만요. 지우죠. X가 마이너스 1, Y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조건을 만족하죠. 그래서 참이어서 내려오면 2번 블럭도 커버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Y가 0보다 크거나 같으냐 만족 못하니까 false니까
이제 5번으로 와서 5번 블럭을 커버하게 되겠죠. 그래서 테스트 케이스 T1에 의해서 커버된 블럭은 1, 2, 5예요. 마찬가지로 T2, T3도 따져보면 다 X, Y가 다 음수여서 똑같이 커버되는 블럭들은 동일합니다. T1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전체 그 블럭의 개수는 5개고 여기서 unreachable 블럭 이건 이제 3번이죠. 앞에 그 unreachable statement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unreachable 블럭은 3번이어서 그게 개수가 하나고 그래서 커버된 블럭은 몇 개예요? 1번, 2번, 5번 해서 3개가 되겠죠. 그래서 이 블럭 커버리지는 그 전체 블럭에서 unreachable 블럭을 뺀 것분에 커버된 블럭 하니까 4분의 3에서 0.75가 계산됐겠죠. 그래서 이 테스트 T2는 그 블럭 커버리지 크라이테리온 관점에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우리가 앞에서 스테이트먼트 커버리지를 따질 때 고려했던 테스트 T1을 블럭 커버리지 크라이테리온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 y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일단 이 데이터를 가지고 1번 블럭이 커버되고 x가 0, y가 0, 아니 x가 0보다 작고 y가 0보다 작다를 만족하니까 true여서 2번 블럭이 커버되겠죠. 그 다음에 y가 0보다 크거나 같으냐? 아니니까 그래서 5번 블럭이 커버되겠죠. 그래서 요 T1 가지고는 1, 2, 5가 커버되겠고요. 그 다음에 T2, X가 1, Y가 1이면 1번 커버되고 X가 0보다 작다, Y가 0보다 작다가 아니니까 홀스여서 이제 4번 블럭이 커버되겠죠. 그래서 요 테스트 셋 T1을 가지고는 1번, 2번, 4번, 5번 즉 이 T1에 대해서는 아까 1, 2, 5가 커버됐고 그 다음에 T2에 대해서는 T2를 가지고는 1번과 4번, 5번이 커버됐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T1으로 커버된 블럭은 1, 2, 4, 5가 되겠죠. 그래서 전체 그 커버리지 도메인의 블럭이 개수는 5개고 그 중에서 언리처블 하나 뺀 것뿐에 커버된 것이 4개니까 어떻게 돼요? 커버리지 블럭 커버리지 크라이테리온 관점에서 커버리지는 1이죠. 따라서 T1은 블럭 커버리지 크라이테리온을 관점에서 만족하고 즉 충분한 테스트 셋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T1에서 요 대문자 T1 셋에서 T2 테스트 케이스를 얻어서 그것을 방금 전 슬라이드에서 봤던 테스트 T2에다가 추가한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T2는 다 XY가 전부 음수였는데 XY가 양수인 거를 추가한다고 하면 이 테스트 T2도 또한 그 블럭 커버리지 크라이테리온을 만족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겠죠. 우리가 커버리지를 얘기할 때 커버리지 값은 이제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이제 보통 얘기를 많이 하죠. 이렇게도 사용하기도 하고 또는 퍼센티지를 가지고도 이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테이트먼트 커버리지가 0.65이다라고 해서 어떤 커버리지 값을 얘기할 수도 있고 또는 이것은 0.65니까 65%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지금까지 스테이트먼트 커버리지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디시전 커버리지 또는 컨디션 커버리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컨디션 커버리지를 또는 디시전 커버리지를 따지려고 하면 컨디션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컨디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참 또는 거짓으로 그 결과가 나오는 그런 익스프레션들을 우리는 컨디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그 우리 프리디킷 테스팅에서 얘기할 때 이제 프리디킷 봤었죠. 바로 그런 프리디킷이라고도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익스프레션이죠. 즉 참과 거짓으로 그 결과값이 나오는 익스프레션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A라고 하는 변수와 B라고 하는 변수는 불리한 베어리어블이다. 불리한 베어리어블은 뭐예요? 결국 이제 true나 false 값을 갖는 그런 변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x, y를 인티저 변수라고 할 때 A 자체, 이것은 true 값 또는 false 값을 가지니까 이 자체도 하나의 컨디션이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x가 y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컨디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수값에 따라서 얘는 true가 되거나 또는 false가 되겠죠. 그 다음에 A와 B, 그 다음에 A and X가 Y보다 작다. 여기서 X가 Y보다 작다도 true 또는 false로 갖게 되겠고 A도 불리한 변수니까 불리한 베어리어블이니까 true, false 갖겠죠. 걔네들이 다시 and로 묶인 거니까 true와 false 값을 갖겠죠. true 또는 false 값을 갖겠죠. 그 다음에 A and B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결과값이 true 또는 false가 나오니까 컨디션이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잠깐 주목할 만한 것이 C 언어의 경우에는 어때요? X, 그러니까 정수형 변수 X 이것이라든지 또는 X 플러스 Y 이렇게 산술 연산도 또한 유효한 컨디션이죠. 왜 그렇죠? C 언어에서는 연산 값이 0이면은 얘는 false로 간주하고 그 다음에 그 non-zero 즉 0이 아닌 결과값은 뭐로 간주해요? true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산술 연산식 또한 컨디션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죠. 예, 우리가 그 컨디션을 얘기를 할 때 심플 컨디션과 컴파운드 컨디션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먼저 심플 컨디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불리한 오퍼레이터를 사용하지 않는 그러니까 불리한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and 또는 or와 not 연산 이게 세 개가 그 불리한 오퍼레이터인데 여기서 not 오퍼레이터를 제외하고 나머지 불리한 오퍼레이터를 사용하지 않는 그 익스프레션이 심플 컨디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즉 and나 or로 묶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심플 컨디션은 변수들과 그 다음에 그 변수들 사이에 기껏해야 하나의 릴레이셔널 오퍼레이터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x가 y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이러한 그 릴레이셔널 오퍼레이터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컨디션이 심플 컨디션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는 애터믹 컨디션 또는 엘리먼터리 컨디션이라고 부르고요. 그에 반해서 이제 컴파운드 컨디션은 그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심플 컨디션들이 그 하나나 그 이상의 불리한 오퍼레이터로 묶여진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x가 y보다 작다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의 심플 컨디션이고 그 다음에 g는 w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이것 또한 심플 컨디션인데 얘네들이 뭐 and로 묶인다든지 또는 뭐 or로 묶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불리한 오퍼레이터로 묶이면 컴파운드 컨디션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그 컨디션과 디시전 간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어떠한 컨디션도 디시전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바로 그 if문, while문, 또는 switch문 같은 경우가 그런 디시전이 될 수 있는 그 컨텍스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if A 해서 A가 참이면 어떤 걸 수행하고 아니면은 다른 태스크를 수행하는데 이때 뭐예요? 여기에서 A가 그 실제로 이제 컨디션이 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컨디션이 와서 컨디션에 따라서 이것이 이리로 가거나 제어가 또는 이리로 갈 때 얘가 뭐예요? 디시전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while문에서도 여기 A는 컨디션이 올 수 있고 이 컨디션이 여기 들어옴으로써 얘가 그 조건을 만족하면 반복문 안을 수행하고 아니면은 바깥을 수행하는데 이때 얘가 디시전이 된다는 거죠. 스위치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디시전과 컨디션의 관계에서 결국 컨디션이 디시전을 이제 구성하는 요소가 된다는 거죠.
네, 아주 특별한 상황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 undefined 컨디션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즉, 그 정의되지 않은 조건이라는 거죠. 어떤 경우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볼까요? 여기에 이제 f라고 한 함수가 있어요. f라고 한 함수는 내부적으로 보면 이제 while문이 있고 true 참인 동안 계속 반복을 해요. 그래서 얘는 들어오면은 계속 반복하는 거죠. 지금 무한루프를 돌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무한루프를 돌고 그것이 이제 f가 끝나는 상황, 이제 전체 로직은 이런데 여기 6번 문장에 보면 x가 y보다 작고 and fu y예요. 그러니까 C 언어 같은 경우는 함수를 호출한 함수의 반환값이 존재하겠죠. 그 반환값을 가지고 이제 이 디시전을 이제 계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x가 y보다 작으냐 참 거짓을 따지게 되고 fu라는 함수를 호출해서 결과값이 뭐 0이면 false, 0이 아니면 true라고 해서 각각을 이제 true, false를 가지고 디시전을 이제 판단해서 7번 문장을 실행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바로 여기에서 여기 이 6번 문장에 나오는 그 컨디션들은 바로 그런 컨디션이 이제 undefined 컨디션이라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여기서 2번에서 4번 문장이 결코 이제 끝나지 않으니까 여기 6번 문장에 있는 조건이 결국 정의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일 때 우리는 그런 undefined 컨디션이 있다고 하면 이 디시전도 결국 undefined가 된다는 거죠. 네, 보통의 그 하이 레벨 랭귀지에서는 나타나지는 않지만 또는 사용하지 않지만 C 언어의 경우에는 그 어사이먼트 내에도 이제 컨디션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x, y의 그러니까 인티저 변수 x, y가 있다라고 하면 얘네들이 이제 비교 연산을 하고 그 결과값을 불리한 변수 a에다 이제 저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x가 y보다 작다라고 하면 a에는 true가 저장되고 그렇지 않으면 false가 저장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사이먼트 내에도 이제 컨디션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뭐 또는 이제 P와 Q 해서 뭐야 컴파운드 컨디션 결과값이 이제 불리한 변수에 저장될 수 있겠죠. true 또는 false가 저장될 수 있겠죠. 또는 이런 산술 연산의 결과가 x 결과값이 저장되고 그것이 뭐 if x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이럴 땐 뭐예요? 그래서 결국 x가 0이면 false, 0이 아니면 true라고 하는 그런 그 조건의 의미를 갖는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래서 어사이먼트 결과값이 여기에 이 부분에 나타나면 그 결과값에 따라서 이 부분의 그 디시전이 true 또는 false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또는 뭐 이렇게 x가 y보다 작으냐 그 결과값이 a에 저장되는데 요 경우 이제 참이면 1이 저장되고 즉 true면 1이 저장되고 false면 0이 저장돼요. 그래서 그러한 a를 가지고 또 다른 수식 그 연산에 또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C 언어의 경우는 어사이먼트 내에도 이제 컨디션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